안녕하세요. 맥키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마구론 1분기 실적 시전을 앞두고 자 다음 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흐름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기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1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되는 항공주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던 IT주들의 어떤 전망치가 좀 괜찮고 이제 정권주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이제 좋지 못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떤 타이틀의 기사들이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4% 이렇게 성장, 요 이야기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왔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1조 클럽, 작년에 이제 1조가 나왔던 기업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작년에 11곳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SD 바이오센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 기존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 그 다음에 뭐 한국콜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뭐 종근당, 그 시젠, 한미약품, 대용제약 이렇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 순항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업종은 흐린데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기관들의 어떤 전망치는 지금 한 5,400억으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8.26% 증가되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출 컨센서스가 33% 정도 드러나는 4,756억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형태인 그뭐 램시마나 트룩시마나 호주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럽 시장에서 계속 이제 안정적인 어떤 점유율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FN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FN 가이드의 셀트리온에 좀 들어가 보면 분기별 어떤 여기 분기 체크하시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자, 이 보면 2022년 3월달 나오죠. 그리고 요거 이제 2022년 6월달, 2022년 뭐 9월달까지 이렇게 가이던스에서 이제 컨시센스 나오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400억이죠. 그러면 작년도 이제 뭐 1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요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18.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요. 예. 그리고 단기 수익도 줄고,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상반기 때는 작년에 이제 2분기보다는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이 이제 3분기까지도 계속 좋아진다. 요게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의 어떤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는 아까 지금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56. 그다음에 2분기는 좀 줄죠. 3분기 다시 좀 늘어나는데, 셀트리온은 계속 이제 3분기까지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단에 보면 이제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이제 114.75 정도, 당기순이익도 88.99. 근데 2분기는 좀 줄다가 이제 3분기는 다시 좀 늘어나는 요런 어떤 변동성이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FN 가이드의 어떤 컨센서스로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드려봤고요. 자, 이런 어떤 흐름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실적단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좀 증가하고 이익단은 좀 줍니다만, 이 셀트리온 이제 근데 2분기 3분기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급의 어떤 모습들이 실적을 보고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달 이제 중순부터 사실은 회계 이슈 관련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3월 달에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가 좀 2천억대가 넘었죠. 그래서 1월 달에 근데 셀트리온을 2천억대 이상, 2월 달에 300 이상 이제 순매도 했던 이제 기관들이 3월 달에는 보시게 되면 의약품 그 업종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 많이 샀는데 올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샀습니다. 3월 달에도 계속 샀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 역할이 3월 달부터는 좀 바뀌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어떤 매수 흐름들이 여기 이제 실적단하고 연결돼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수급상에서.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다시 좀 들어올 수 있느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은 계속 이제 순매수를 3월 달에 867억 정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단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을 여전히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회복을 못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제 수급에 어떤 개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급단에서 계속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9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이제 가격단도 빠르게 좀 하락하고 경쟁도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본래는 2013년도에 이제 EMA에서 램시마가 승인을 항체 치료제로 제일 처음에 받을 때는 사실 이제 퍼스트 무브의 입장이라든지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게 뭐 1년 반 정도 걸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6개월 이내 다 들어오죠.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램시마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입을 했는데 올해 2월 달까지 총 34개의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8개 정도를 허가받아서 미국에 이어서 2 정도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에서 국내의 어떤 입지가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이 형태에서 유전자 제조합이라든지 세포 뭐 배양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이자가 지금 7개로 가장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많은 가운데 셀트리온은 3개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캐파가 큰 거 중에서 휴미라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특허가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암젠의 이제 뭐 암제비타랑 하이자의 이제 아브릴라다나 그뭐 삼성의 그 하드리마 이런 것들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 올해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규모가 에브비의 휴미라가요. 이게 2002년도에 그 출시되었는데 그 시장 규모가 25조입니다. 전체 자가 면역 치료제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시장이 향후에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가장 치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경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이 고농도 형태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시장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이제 향후에 램시마 SC도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 가격도 2배 이상 비싸고 전체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의 한 절반 정도로 차지하는 시장이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냐가 가장 뭐 향후에는 중요하다 성장성 입장에서. 그래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입지를 차지하는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그걸 실적단에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 2020년 12월 달에 허가 신청해 가지고 그죠? 작년 2월 달에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고 정식 허가는 9월 달에 받았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뭐 계속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뭐 이 흡입증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개발되어서 실적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하반기에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 수급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재료 모멘텀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블록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좀 뼈가 아프죠. 블록딜이 딱 이 시점에 나와서 주가가 뭔가 이제 한 18만원 예, 19만원, 20만원대를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이걸 꺾어버렸고, 자,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2월달 중순부터 수급을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이번 주 후반부에는, 기관들도 3일 연속 오늘까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를 했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16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6% 정도에 있습니다만,
자, 이 이제 이 갭을 메꾸는 게 지금 한 1주, 2주, 3주 동안도 이거 못 메꿨어요. 그래서 자, 이 16만 원대 중반 흐름에서 다시 또 이제 17만 원 회복이 또 쉽지 않은 흐름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빠르게 17만 원, 18만 원대 이 어떤 이 갭의 흐름들을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해외에서는 지금 나름 이제 선전을 하고 계속 추천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주들의 회복이 아직까지 좀 부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